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을 운영하고 있는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요즘 취업난도 심하고 그다음에 사회 전반에서 이 캐드를 활용하는 업종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어,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캐드 시험 관련된 거, 자격증 관련된 거, 공부하는 방법 관련된 거. 그 중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그 ATC 센터에서 주관하는 그 ATC 뭐 1, 2급 그 시험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올라옵니다. 보면은 뭐 이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뭐 쉽게 하는 방법, 뭐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등등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서 이번에 제가 2019년도 들어서면서 한번 용기를 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캐드 해부학이라는 이름은 그냥 제가 많은 사람들을 좀 가르쳐 주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 해부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방법론입니다. 그거는 이제 캐드를 분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그려야 되는지, 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저는 분해를 해요. 아마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그 방법론을 지금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 1월 12일 그 일부 시험을 시작으로 해서 같이 이제 지식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2019년 그 1월 12일 시험이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네. 가장 먼저 시험지를 받으면은 이건 제가 예전에 한참 오래 2017년인가 언젠가 시험을 제가 한번 봤어요. 궁금해서. 그래서 그때 했던 방식을 그대로 표현을 해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시험지를 받으면 이제 요 사이즈 종이 297에 210은 A4 사이즈죠. 요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축척을 보는 거예요. 2분의 1 다 똑같죠. 2분의 1 그러면 가장 먼저 그 도면 영역을 저는 작업을 했어요. 보시면 사각형을 그립니다. 먼저 제시된 297에 210 그 사각 박스를 그립니다. 그리고 축척이 2분의 1이었으니까 이거 2배를 해줘요. 그 다음에 각 영역을 나눠주죠. 꼭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시험 이 선들은 시험 제출하기 전에 다 지워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각 영역에 이제 그 수직 수평 이제 기준선을 그려요. 이렇게 그림을 이 안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이 안에 그냥 뭐 성격인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배치 탭을 할 때 이걸 좀 맞춰서 하시면은 굉장히 편해요. 배치 때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겠죠. 저는 분석을 해요. 얘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게 어떤 형태인가?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게 이런 형태라는 거를 파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 뷰에서 보면 대각선이 있죠. 경사가 진 거죠. 얘가 깎인 거예요. 네모난 이렇게 네모난 게 있었는데 이걸 깎았다고 표현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경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늘색 부분 여기는 수평이죠. 여기는 수평. 이런 식으로 이 탑뷰에 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탑뷰에서 요거를 좀 구분을 해낼 필요가 있는 거죠. 파란색이 대각선, 그럼 여기 경사졌구나, 여기 수평,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자, 프런트 뷰에서도 이 부분이 대각선이죠.
그러면 여기가 경사졌구나. 그다음에 얘는 수평이야. 하늘색. 여기 이렇게 수평. 대각선. 그러면 여기는 경사졌구나. 이런 식으로 그 좀 머릿속이든 어쨌든 유심히 그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내는 거예요. 이 밑에 부분. 여기도 경사니까 이렇게 경사졌다는 어떤 그 눈으로 확인을 하고요. 중요한 건 여기는 밑에 있는 거예요. 얘 밑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색이 수평이고 얘가 경사졌는데 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얘는 왜 실선이냐? 아까 이 부분이 경사가 졌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더 쉽겠죠? 자, 여기 경사죠. 경사. 여긴 수평.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실선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얘가 경사가 졌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실선이고 이 부분은 가려졌으니까, 이 경사면에 가려졌으니까 히든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들은 실선으로 다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토탈 해보면 이거를 눈에 익혀놓는 게 좋아요. 여기 경사 이런 식으로만, 여기 경사 이런 식으로만, 그리고 수평이 어디고 수평이 어디,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놓고 나서 이제 내가 어디부터 작업을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작업하는 방법론은요, 저 같은 경우는 최외곽 사이즈를 먼저 그려요. 물론 아마 다들 그렇게 작업을 하실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 경우는 탑뷰는 자체적으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 프론트 뷰와 라이트 뷰에서 이제 투영을 시켜야 되는 건데, 가장 이제 쉽게 그릴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프론트 뷰를 보면 152, 이 가로가 152고 세로가 라이트 뷰에서 따올 수 있죠. 97. 이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자, 152 이제 97이었죠. 이런 박스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97이죠. 자, 152입니다. 좀 작나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 라이트 뷰를 그리죠. 라이트 뷰는 높이는 97이고 102예요. 이 폭이. 그럼 여기서 100 옵셋으로, 이게 나누기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따오면 되겠죠. 97은 똑같으니까 외곽을 이렇게 다 그립니다. 그러면 보나마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탑뷰를 그려야 되겠죠. 탑뷰는 이렇게 투영을 시키면 되겠죠. 여기서 투영, 여기 가져가서 97 여기서 여기까지가 97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52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152 나누기 2 옵셋을 해서 이런 식으로 97 이런 박스를 그려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추 굳이 저처럼 이렇게 치수는 안 쳐도 돼요. 근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럼 확인되면 나중에 치수는 뭐 작업을 해도 되니까, 중요한 게 이제 45도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뭐 X 라인인가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저는 두 개 해가지고 여기서 극 잡혔어요. 길이는 한 200 정도 하고요. 45도. 그리고 이거 지워줍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위한 불필요한 건 이제 지우셔도 되고, 작업을 하기 위한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험지를 봤을 때 단독으로 그릴 수 있는 거, 어디까지 그릴 수 있는지, 이런 치수들을 이용하면 지금 프론트 뷰는
치수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투상도는 어떤 영역의 도면이 어느 정도 작업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그냥 쉬워요, 되게. 그러니까 프론트 뷰나 이 라이트 뷰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치수가 많이 나와 있는 이 프론트 뷰를 먼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아이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들이 좀 걸릴 거예요. 자, 이제 이 치수대로 작업을 해볼게요. 어떤 걸 먼저 할까? 자, 이 부분부터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옵셋 48을 하죠. 48에서 잘라줘요. 그 다음에 135잖아요. 그러면 극좌표 골뱅이 56이죠. 길이는 마이너스 시계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각이에요. 그러니까 135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라인을 그립니다. 그리고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26에 중심점이 있고 반지름 38이죠. 옵셋 26 반지름 38인 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면 되겠죠. 헷갈리시면 뭐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습관상 해볼게요. 제가 하던 대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저는 미리 합니다. 그 튀어나온 거 5 정도 했어요. 저는 그때 제 기억에. 그래서 센터로 바꿔놓고요. 추후에 여기 사이 간격 띄는 거 있잖아요. 이건 띄워주시면 돼요. 지금 띄워주면 잘못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을 긋고 이 55 이거 뭐가 이상합니다. 뭔가가 맞나?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5가 옵셋이 돼 있죠. 옵셋 24요. 24 옵셋. 계속 잘라주고요. 여기가 40도잖아요. 그러면 골뱅이에서 대충 50이든 60이든 길이 정해주시고 극좌표 이제 40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선이 옵셋 48이니까 옵셋 48 선 정리해 주시고요. 그럼 얼추 형태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내려오는 사실 이 선일 거예요. 이 좌표는 여기 70으로 지금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찾아내시면 저처럼 먼저 그리셔도 돼요. 근데 안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하셔도 되고. 그럼 빼놓고 해볼까요? 네, 이거 빼놓고 할게요. 나중에.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셔서 없다. 그러면은 다시 문제지를 보시고 어떤 걸 먼저 그릴까? 얘는 치수가 나와 있으니 먼저 라이트 뷰를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각도 116이니까 요 각도가 사실 로테이트를 써도 돼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수평이 180도니까 거기서 116을 빼면은 얼마가 64도죠. 맞죠? 64. 아니, 64도예요. 요 각이 64도예요. 그러면 극좌표를 써볼게요. 여기가 97이니까 한 110 정도 길이 하고요. 시계 반대 방향이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플러스 64도. 이게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확인을 꼭 하세요. 치수에서 116 맞죠?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찾는 거죠. 18, 18이라는 치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 각은 108도고 이거를 평면도에서 찾을 수 있느냐? 일단 평면도 지금 이 부위가 어느 부위냐를 찾아내는 거죠. 그게 이제 투상도의 어떤 의의인데 도면상으로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전체적인 내가 그 전체적인 형태를 모른다 해도요. 투상도의 어떤 장점을 이용하면 이 선이 이 점을 얘기할 거예요. 이 선이 이 선을 얘기할 거고 이 선이 이 선을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상의 어떤 장점이면서 어려운 점인데 이거를 못 찾겠다. 그러면은 돌리세요. 여기서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탑뷰로 여기서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선을 날려주는 거예요. 날렸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거는 진짜 시험이라서 말씀드린 건데 선 높이를 다 따지세요. 요거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이 높이들을 따져서 선을 따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선을 그릴까 다 안 그렸잖아요. 자 45도 45 이 선이 이 70선과 만나는지 이거는 원이잖아요. 원은 여기라고요. 맞죠? 그러면 이 히든선은 이 70선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그러면 옵셋 70 해서 히든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투상도는 막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이니까 이거를 형태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이해시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찾아내는 거예요. 형태를. 그럼 이 형태를 찾아내면 이 점, 이 선을 끌고 가요. 이 선이 왜 여기인지, 이 선이 왜 여기라고 판단을 하는지는 히든 선이잖아요. 그럼 얘가 숨어 있는 거죠. 얘가 뿔뚝 섰을 때, 아까 이거죠. 이 경사면들이 서서 얘가 가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히든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선이. 표현하면 이 면과 얘 서 있는 게 이 선이 이 선이라는 거를 유심히 보고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 이 실선으로 보이는 게 그러면 이면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까 여기 저희 보시면 여기서 요면이 수평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증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형태의 기본적으로 시험지 받았을 때 요거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선이 이거고 이게 맞다. 그러면 자, 이렇게 18자리 요게 요선이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가 108도예요. 그럼 여기도 108도가 되겠죠. 이거 왜 108도예요? 그러면 이건 산수과 수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08도니까 다시 이 선 없다 치고요. 지워놓고 하세요. 공부할 때는. 그러면 한 70, 60 정도 하고 길이를 극좌표로 108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지워주면 되죠. 나머지. 그러면 현재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여기까지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 이 부분이죠. 아까 이 부분이 얘와 연관이 있고 얘랑 연관이 있다라고 했으니 이 부분과 연관이 있다라고 했으니 이 선에서 따오게 되면 되는 거예요. 히든선은. 자, 히든선. 아닙니다. 착각했네요. 요건 이게 따라왔죠. 요 부위. 자, 히든. 이게 히든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은 뭐냐?
아이고 착각했습니다. 히든선이 아니고 실선이죠. 예, 이제 실선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선을 찾는 거예요. 이 선은 뭐냐? 이 선이 숨어서 안 보이는 거죠. 요 선. 요 선이에요. 요 선. 요 선이 숨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히든으로 잡아주고요. 똑같아요. 여기 얘 히든. 이 점이 지금 이 선이죠. 이 선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얘를 따와요. 아우, 선이 너무 많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씩 찾으면 되거든요. 보시면, 자, 이 선. 이 선은 뭘까요? 숨어 있는 선이죠. 다시요. 이 선은 뭘까요? 숨어 있는 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는 거예요. 얘 일로 내려갔잖아요. 얘 이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놔둬요. 그리고 숨어 있는 선. 이 선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이 선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하나가 남았죠. 아,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은 냅두세요. 그냥 놔두고 다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선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갖춰도 제 생각인데 요 정도만 갖춰도 이 이제 탑뷰에서 어느 정도 서로 선을 보내고 받고 하다 보면 작업이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더 이상 뭐 못 하겠다. 여기서 눈을 씻고 찾아도 이 선은 잘 모르겠다. 이 선이 여기서 오는 건 맞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 선이 시험 때 눈대 정도 중요해요. 근데 아, 이 점에서 오는구나를 찾을 수 있죠. 이 점이에요, 이 점. 이 점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잘리는지 그걸 모르겠다.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지워 놓으세요. 지워 놓고 탑뷰에서 완성이 돼야 갈 때쯤에 이 형태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투상도의 장점이죠. 요 부위부터 할게요. 70. 제가 잠깐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자, 이 선을 날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고 씨. 이렇게 해서 가져가죠. 아이고. 뭔가요 이거? 이걸 잘못 그렸네요 제가.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이게 97이 아니었네요. 이 선이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제로 시험 때도 이랬어요. 자, 이 부위에서 선을 따는 거예요. 그냥 이제 쭉쭉 따세요. 쭉쭉 따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저희가 그 이 70선 이 선, 이 선이 아니네요. 예, 70선 이 선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관련된 선들이 이거 두 개는 사실 얘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한번 보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랑 관련 있는 거거든요. 얘랑 관련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형태를 좀 잡아 놓으시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구나. 아닌데 이러는 거죠. 여기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뭘까? 이렇게 벙하게 돼요. 선이 많으면. 자, 그러면 요 선까지 요거는 맞죠? 그러면 실선으로 해놔요. 여기만. 아니면 뭐 여기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워버려요. 필요 없는 거는. 자, 지워버리죠. 그 다음에 요선 얘만 찾으면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선이 왜 나오는지는
그거는 얘를 찾으면 나오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럼 걔를 먼저 찾는 거예요. 자, 여기 지우개, 여기, 여기, 이거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상해. 이건 뭐였지? 여기서 땄잖아요. 근데 이건 뭐지?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뭐지? 이 선은 여기 없죠. 그게 뭐냐면 대각선 경사졌기 때문에 이 꼭지점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패스하고 선을 얘 연결하면 되죠. 없는 건 지워버리세요.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 시험을 붙어야 되겠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라인. 그럼 여기는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선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선을 찾아야 되니까. 뭐 이 선을 그러지 마시고 하나씩. 여기서 이 선과 관계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날려주고 얘랑 관련된 선이 이제 작업을 해놨으니까 알 수 있죠. 얘를 날려봐요. 이 선이구나. 이 선을 돌려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꼭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꼭지점이 이게 되는 거예요. 대신 이게 어떻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는 지금 애초에 내가 문제를 풀 때 작업했을 때 요선 따온 게 지금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실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연결하면 됐죠. 그럼 이면 됐잖아요. 그러면 자, 이 선은 어떻게 작업을 하냐? 아까 똑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대각선 때문에 이 부분이구나, 얘가 경사졌구나를 유추를 해냈으니까 여기서 선을 날리는 거예요. 만약에 애초에 저게 틀렸다 그러면은 시험 다시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위가 이 부위구나. 그러니까 이 선은 이 대각선과 얘가 쭉 하면 투영을 시키면 이 선이 맞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고 똑같아요. 이 선은 여기고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일단 얘를 날렸어요. 그리고 이 선에서 여기네 맞는 부위를 날려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아까 이 선 요 끝과 지금 다 똑같죠. 당연하죠. 여기 좀 직선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선이 여기까지 가는구나 라고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싶어. 근데 여기에 팁이 하나 있죠. 46이고 길이가 여기 45도예요. 그러면 옵셋으로 46 띄워요. 일단 여기 잘랐네요. 자, 잡았죠. 그리고 45도니까 여기 45도잖아요. 그러면 극좌표를 이용해서 한 60, 길이 60 해주시고 45도 짧네요. 그럼 익스텐드 시켜주면 되죠. 확인해 볼게요. 네, 46 맞네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를 직선으로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투상은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사실은 이 선인데 지금 맞지가 않죠.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투상도의 어떤 원리고 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이 경사, 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이 부분이 똑같아요. 이 부분이겠죠. 이 경사. 이 부분 경사지면 여기겠죠. 이 부분. 이 부분과 관련 있는 거예요.
요 이제 대각으로 여기서 꽂힐 선이 여기랑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서 날리죠. 아까 우리가 그 안 그은 선이죠. 자, 여기 여기 이 선이 이 선이에요. 요거 우리가 요거를 결정짓지 못했으니까 이 선을 그리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날려주는 거죠. 그러면 요 끝이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을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얘랑 이렇게. 이게 투상도의 원리예요. 여기 지금 선이 아주 우리가 안 그렸지만, 그리고 이 밑에 이 선은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똑같아요. 여기도 날려주고 이런 식으로 날려주는 거죠. 자, 요 끝이 나왔죠. 요 끝이 여기가 되는 거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 선이 이제 이 부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위는 이렇게 꺾인 부위가 아까 우리 이 선과 관계가 있었잖아요. 볼까요? 여기 있네요. 요 선, 요 대각선과 요 끝이 이 대각선이잖아요. 그럼 요거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여기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다 여기랑 요 두 개를 찍어주면 연결이 다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찍을게요. 자, 당연히 여기가 맞아요. 이게 어떻게 맞냐? 확인하는 방법은 투상을 날리세요. 똑같아요. 자, 네 개의 선이 만났죠. 이게 투상도의 원리예요. 아까 이 선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일직선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 선을 따줬기 때문에 얘가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맞아. 그럼 여기까지가 맞아. 라고 이 꼭지점을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그럼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죠. 자, 여기까지네요. 이게 맞을까? 당연히 맞겠죠. 이건 뭐 이렇게 바닥으로 기는 거니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맞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렇게 연결해 주고, 이제 히든선 관련된 것들, 그냥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가주시면 되죠. 예, 맞나요? 만나게 돼요. 맞죠? 좀 이렇게 좀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조금씩 저도 개선을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제 타원, 얼추 다 됐죠. 이런 보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선은 뭔가, 이 선은 보세요. 그냥 이게 아리까리 할 때는 선을 날려봐요. 얘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선이 무엇일까? 그러면 지금 이 부위예요. 요 선. 안 나온 게. 이거를 나중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냐면은 선들을 다 날려요. 정말 무식한 방법. 이게 근데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선을 날려서 찾는 거예요. 자, 비었다. 그럼 얘가 없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선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맞나? 그럼 날려봐요, 다. 자, 없다. 얘도 없죠.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씩 날려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이건. 이 투상도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그러면 저는 형태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46이라는 치수를 활용해서도 찾을 수는 있어요. 여기서 46이라는 치수가 지금 나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얘가. 근데 이게 나올까? 나오죠. 투영을 해서도 나오지만 지금 치수가 이 46이라는, 그러면 이게 맞구나.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거를 좀 아리까리 할 때는
투상도 어차피 제시된 문제니까 이렇게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시간은 가고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선이 어디서부터냐 찾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선이 사실은 이 선일 거예요. 이 선. 아까 보시면 EV죠. EV로 우리가 빠뜨렸었잖아요. 그리고 이 선이래요. 그럼 요 선. 요거 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요 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투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얘를 여기까지만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100%를 몰라도요. 이거를 제가 3D로 그려봤어요. 근데 뭐 저는 작업이 되는데 100%를 내가 형태를 알고 하면은 당연히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 타원인데요. 여기 있죠. 자, 이게 중심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이 선이니까 날릴 필요는 없죠. 자, 이 타원을 그리는 방법은요. 타원을 그릴 때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중심점과 반지름이 있으면 되잖아요. 타원을 그릴 때도 중심점과 여기 중심, 얘가 중심이 있으니까 중심점과 이 폭, 그러니까 큰 반지름과 요 작은 반지름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투시도에서 투영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 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점과 아이고 잠깐만요. 보기 편하게 찾아야 될 게 자 원의 중심은 지금 다행히 연결을 하면 EV가 되겠죠. 얘 중심은 EV가 되겠죠. 이 선을 날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그냥 좀 편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로 날리시면 돼요. 찾았죠? 그러니까 이 점이 맞구나.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찾아야 돼요. 이제 제가 표현상 큰 반지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큰 반지름을 찾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올려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올려주시면 EV가 됐고 여기까지는 딱 찾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요 점을 어떻게 찾냐. 그게 이 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선을 날리고요. EV예요, 그게. 그리고 중심선의 상에 있어야 되니까 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이 점이. 그럼 이 점이 이 점이란 얘기죠. 이렇게. 아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 부위의 히든 선이 여기서 투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딱 만나게 돼요. 그 점이 맞으면은 과감하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이제 타원 그리기 들어가셔가지고 중심 잡고 중심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정리를 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나중에 뭐 중심선 그리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한 5 정도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처음이라 제가 막 설명이 약간 좀 버벅대긴 했는데 투상도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 빠졌네요. 예, 원 요거. 예, 원이 일로 쭉 뚫렸으니까 가겠죠.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보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정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점들을 다 연결을 해보세요. 내가 의심이 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거 이거 보죠. 잠깐만요. 점들을 다 연결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은 딱 그 위치에 다 꽂히게 돼 있어요. 만약에 틀리면 당연히 안 맞겠, 뭐 안 이그러지겠죠, 그림이. 이렇게. 자, 이그러졌어요, 지금. 잠깐만요. 아닙니다. 예, 여기서 선이 하나 빠졌네요. 예. 요 선이 지금 빠졌죠? 지금. 요 선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 했다고 자만하고 있었다가 찾아낸 거죠. 이런 식으로 채점을 좀 스스로가 해볼 필요도 있어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선에 관해서도 이건 이 뒤에 있는 선이고요. 요 앞면이라도 이렇게 요 앞면이요. 요 면만이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저처럼 이걸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전체적인 어떤 그 형상을 기억을 못 하신다 그러면은 요렇게 작업을 해보세요.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하면 간단하죠. 이게 안 맞네. 그러지 마시고 원이죠. 뻥 뚫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해놓고 당연히 여기서 따갔으니까 맞겠지. 근데 투상도는 뭔가 이 탑 그다음에 프론트 라이트가 뭐가 안 맞으면은 이그러져요, 도면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 이 선이. 그럼 뭐지? 자, 여기 또 찾아냈죠. 여기 실선이잖아요. 근데 또 지금 보면 히든으로 돼 있죠. 이거 감점 처리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찾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이거 내려봤고요. 예, 얘도 다 내렸죠. 이런 식으로 돌려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첫날이라 좀 제가 많이 버벅대고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이 작업이에요. 시험 초반에 시험 문제지를 받고 이 부분을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었으면 저도 지금 작업을 아마 시험을 애를 먹었을 건데 그래도 요행이 이 여기 경사면이 어디고 이런 작업들을 초반에 좀 한 5분 정도 투자를 하세요. 시험이 이게 60분인가? 얼마죠? 90분인가 60분이니까 요 정도까지 이렇구나라고 짐작하는 거에 좀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 어느 정도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자신 있게 시험을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좀 많이 버벅댔는데 그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좀 더 나은 어떤 좀 진행을 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형태가 결국에 뭐냐면은 아이고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건가? 어딘가에 해놨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지금 이 시험 문제의 형태가 왜이래 별게 다 말썽이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런 형태예요. 보시면 맞죠?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이게 100% 여기 약간 틀렸어요. 100%가 아니더라도 이런 형상이구나. 여기 지금 꾹 꺾여야 되죠. 여기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아 이런 형상이구나라고 머릿속에 좀 떠오르지 않더라도요. 꼭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화면 아마 이쪽 이 EV에 이게 뭐냐면 제 블로그 주소인데요. 제가 이거를 그 이미지상으로 다 작업을 해서 설명을 해 놓은 그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또 그 블로그도 또 시간 되시면 찾아서 한번 그 뭐야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작업을 해놨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그 ATC 2급 시험에 관련돼서 처음으로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많이 좀 버벅도 되고 매끄럽지도 않고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걸 시험에서 제가 했다는 걸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매끄럽게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했다가 반 정도 지운 경우가 반 정도 지웠어요. 뭔가 제가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 ATC 2급 시험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간이 없어서 떨어지는 시험은 아니에요. 이것은 좀 그냥 내가 정말 이 투상이나 이런 작업 방법을 알고 있다면 능히 할 수 있는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배치 탭을 설정하는 게 한 뭐 10분도 안 걸려요, 사실.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그러니까 너는 할 줄 알아서 그러냐 막 욕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계속 지식을 공유할 테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그 1월 12일 날 그 일부 시험에 대해서 해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